은퇴 후에 불필요한 경조사로부터 자유롭게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사실은 때로는 참된 용기와 자기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퇴직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경조사에 끌려다니고 인간관계 유지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런 선택이 때로는 현명한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인간관계는 삶의 영양분이라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영양분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곳, 어쩌면 더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이 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명언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이러한 관계의 본질, 그리고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말해왔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허물없는 권유나 초청에도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수상록을 살펴보면 인간관계란 기본적으로 상호 도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의무나 타인과의 형식적 유대가 되어버릴 때 사람의 마음에는 피로감이 싹트고 자존감을 해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라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서는 특히나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재편성하고 내면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조사는 기본적으로 남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장이기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한 사이였다면 당연히 기꺼이 가야겠지만 때로는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타인의 경조사에 과도하게 참석하면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부담을 짊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축의금과 조의금 혹은 위전적인 절차에서 오는 경비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소모와 인간관계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방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자기 확신 없이 다른 이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빈번하고 결국 은퇴 후에도 정신적으로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은퇴 이후에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천 전략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인간관계의 범위를 축소해 내 삶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한다는 것은 인생의 한 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주기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과거 직장 동료, 지인, 친구들의 결혼식이나 가족의 장례식 등 모든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체력이나 마음의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이전에는 업무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도 필수적으로 넓혀야 했지만 퇴직 후에는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가 추가되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습관 때문에 혹은 남에게 폐를 끼칠까 바라는 이유로 모든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경비나 체력 손실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관계의 폭을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줄이고 정말로 의미가 있는 모임이나 경조사만 선택적으로 참석함으로써 내 삶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을 강조했고 이는 곧 자신이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 자기만의 방을 더 소중히 꾸려나가는 과정이 절실해지는데 경조사에 대한 선택적 참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로 어느 60대 부부는 은퇴 이후 수많은 지인들의 경조사에 기꺼이 참석하며 축하와 조의를 반복하다가 재정적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누적되어 생활비에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임은 무엇이고 단순히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는 무엇인가를 리스트로 작성해 본 뒤에야 자신의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격식과 의리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경조사는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과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때 크고 작은 경조사가 자주 발생하면 축의금, 조의금, 선물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연대감과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후 생활의 질을 해칠 정도로 부담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투자자인 워런 버핏 역시 잘 모르는 사람의 일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금융투자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쏟아붓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거나 관계가 희미해진 사람들의 경조사에 매번 참여해 많은 지출을 감수한다면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소 차가운 발상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검토하고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경조사 때 내야 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의 액수가 때로는 미묘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적게 내도 눈치가 보이고 많이 내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자리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자리를 확실히 구분하고 소중한 이들의 경조사에는 마음을 담아 참석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정중히 참석 의사를 거절함으로써 재정을 안정화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자기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과거에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일정에 자신의 생활 패턴을 맞추다 보면 정작 자기만의 여유롭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게 됩니다. 심리적 공간이 충분치 않으면 무언가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기도 버겁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아가 향유하는 평화는 자기만의 연못에서 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충분할 때 비로소 삶의 주도권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조사는 남을 위로하고 축하하는 기쁜 자리이지만 너무 작거나 혹은 의무감에 끌려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 마음의 평온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안부를 전하는 전화 한 통이나 작은 편지나 SNS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꼭 신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한 70대 어르신은 은퇴 이후 직장 동료들의 크고 작은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왔지만 매번 다녀오고 나면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감정을 떨쳐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 없으면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대신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거나 휴식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경조사 참석을 일종의 선택으로 보게 되었고 스스로의 컨디션이나 마음 상태를 고려해 결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은퇴 이후에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이유가 주로 인간관계와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좀 더 근본적인 화두로 이어집니다. 은퇴란 어찌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만끽하기보다 또 다른 구속, 즉 사회적 의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로운 활동이나 커뮤니티에 투자하여 한층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혹은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는 결국 본인이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꼭 모든 경조사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참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은퇴 후의 새로운 시작을 풍요롭고 빛나게 만듭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은퇴 후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지혜, 그리고 명언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계속해서 전달해드립니다. 조금씩이라도 스스로의 삶을 재설계하고 만족도 높은 노후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는 특히나 인간관계와 사회적 의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환갑잔치, 돌잔치 등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마다 주변 지인을 초대하고 서로 축하와 위로를 나누며 유대감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이어진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안 가면 괜히 욕먹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실제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참석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사회적 압력에서 조금은 벗어나 자기 자신과 가족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나는 좀 쉬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연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경조사 초대가 오면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잘 살아오려면 인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왔고, 또 실제로 인맥 덕분에 해결된 문제나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인간관계 패턴은 과거의 직장 중심 사회생활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함께하던 프로젝트나 일상 업무가 없으니 자연스레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고 공통 관심사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예전 직장 동료나 상사, 거래처 사람들의 경조사에 일일이 참석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기엔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미안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은퇴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식은 일단 가긴 가되 마음은 편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경조사는 본인도 즐겁지 않고 상대에게도 큰 진정성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참석이냐 불참이냐의 선택지를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 1년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경조사라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혹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아직 강한 유대가 남아있는가? 같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접근해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을 통해 결정 기준을 마련한 뒤 불필요하다고 느낀 경조사에는 정중한 불참 의사를 밝히고 대신 진심 어린 축전이나 조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한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상대방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건강 잘 챙기시라며 역으로 걱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경조사 초대가 올 때마다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덜게 되고 마음의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안 왔다라는 식의 뒷말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려해 참석을 강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친밀한 사람이라면 내가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형식적 관계나 별로 가깝지 않은 지인들은 왜 안 왔을까 잠시 궁금해할 뿐 그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 사람 왜 안 왔대? 라며 뒤에서 흉을 본다면 사실상 그 관계는 유지되지 않아도 무방한 수준의 관계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모든 경조사를 챙기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습관을 조금씩 버리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조사 참석 문제를 넘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또 경조사에 덜 참석하게 되면 내가 혹시 인간관계를 전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인간관계란 잦은 만남보다도 깊이 있는 교류와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적은 횟수로 참석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한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 대신 차분히 차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 훨씬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줄 때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감하느냐이지 몇 번 경조사 자리에 참석했느냐가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위나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개인 간의 친밀성과 진솔한 대화가 우정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로 손꼽힙니다. 이 점에서 은퇴 후의 경조사 참석 여부는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 넌 내 경조사에 안 왔냐며 섭섭함을 표현한다면 진심을 담아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따로 만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제안을 한다면 상대방 역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구나라고 느끼고 오해를 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경조사에 참석하느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나와 상대방이 서로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비공식적 모임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공식적 자리보다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규모 여행을 가며 친밀도를 쌓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공식 경조사에서 벗어난 곳에서 인생의 깊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더 찬찬히 살피는 시간을 가질 때 관계는 더욱 풍부해집니다. 그동안은 결혼식에서 얼굴을 봤으니 됐다는 식으로 미루어왔던 대화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은퇴 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지평이며 경조사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직접 경조사를 치러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은퇴 기념 파티나 자녀의 결혼식을 주최한다고 칩시다. 이때도 많은 사람을 불러야만 내 체면이 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 대신 정말로 가까운 이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만 초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자면 적어 보일지 몰라도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훨씬 진정성 있고 감동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지인이 혹 섭섭해한다면 역시 조촐하게 진행하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하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섭섭함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상호간의 존중과 솔직함이므로 그것을 지키고자 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은퇴 후에는 오히려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난 진짜 교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물론 매 순간 이런 이상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적어도 모든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어떤 경조사가 내게 소중하고 내게 부정적인 부담을 주는가를 판단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에서 얻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자기 존중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이들은 내가 경조사에 오지 못했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 아닐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럼에도 난 그냥 다 가겠다.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방식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오랜 습관과 두려움이 섞인 결과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 많은 자리에 가는 게 즐겁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경조사 참석이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실은 힘들고 부담되는데도 억지로 참석한다라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심신을 갉아먹고 더 나아가 재정적, 정서적 여유까지 잃게 만든다면 은퇴 후의 삶이 궁극적으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 주기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습관적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경조사는 이 기회를 시험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경조사를 거절한다는 것이 곧 인간관계를 거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 맺기와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사람은 누구인가를 떠올리며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꼭 참석하고 싶은 경조사라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되 아니라면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은퇴 후의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명언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인사이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명언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